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 계획에 대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설명할 부분이 이제 방과 면적, 측량, 두 개인데, 저희 이제 고객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요 기능만 쓴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맞고요. 그러면은 아치라인에 요 기능과 요 기능이 왜 이렇게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다각형에 의한 방 측량 요거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슬라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짝 넣고 최소한 창문도 있어야 되니까 창문 뭐 몇 개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D는 그렇다 치고 방면적 기능에서 다각형에 의한 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내부를 할 수는 있는데 뭐 국내에서 이제 건축 이제 허가도면 맡을 때 제출하실 내용 중에 방 면적을 넣어야 되는데 기준이 이제 중심 치수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적층벽이 있을 경우에 복합벽이 있을 경우에 그 코어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을 찾아야 돼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 가지고 참조 기능에 보면은 반분할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고 여기와 여기 2분의 1 눌러주고 여기와 여기 2분의 1 눌러주고 여기와 여기 끝에는 그냥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어요. 그러면 끝. 방 높이 얼마냐? 뭐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뭐 3.338 제곱미터다 나오는데 요 개념이랑 방 측량에도 똑같거든요.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2분의 1 놓고 2분의 1 대충 하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딱 찾아주면은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3.38 제곱미터고 이건 3.33 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뭐 이게 아마 소유점 이하는 무시를 했기 때문에 버림을 했기 때문에 내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비슷한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요 기능과 요 기능은 좀 목적 자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 측량 도구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서베이예요. 아마 측량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토목 측량과 지형 측량을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지형이 있는데 왜 이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서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건물 설계에 앞서 가지고 한번 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찾아보는 기능이에요. 내가 방을 면적을 요 정도로 필요하면은 여기 한 대략 얼마 정도 크기고 또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여기다가 이쪽에다가는 무슨 뭐 부엌을 넣는다 넣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뭐 거실을 만든다. 크게 여기다가 이만큼 뭐 거실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이게 측량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문짝도 넣어보고 창문도 넣어보고 한번 외벽도 만들어 보고 이 선을 자체를 벽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벽 치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거리도 한번 재보고 이렇게 어떤 한번 뭐랄까 생각해보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방 측량 기능 가지고 이제 그 방의 건물의 이제 면적도 측정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측량이 서베이인데 영어로는 서베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서베이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잖아요. 이제 정치인들도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보고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거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건물 설계에 앞서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보는 개념이 이 측량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면적 기능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다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매매도 그 부동산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변호사분들도 이제 그 영역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앞서서 그때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본인이 설계한 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개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판매할 때 이제 보통 아파트다 그럴 때 이게 몇 평짜리 건물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여기 속성 들어가면은 DIN 표준이 있고 DIN 277이 있고 WO-F5 있고 표준 1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다른 개념인데 뭐냐면은 기본값이 DIN 277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셔야 돼요. 그런데 WO-F5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생활 공간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보면은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 계단이 있으면은 똑같은 평수라도 내 그 주거자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그 영역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천정 높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뭐 직사각형 형태의 주택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락방이라든지 뭐 어 국내에서는 뭐 다락방을 새를 놓지는 않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이드룸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의 맨 옥상층에 새를 좀 싸게 넣는 경우가 있죠. 좀 천정을 좀 낮게 해 가지고 그 메이드룸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게 이제 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FIB. 네, 요게 하여튼 요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건축사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방 계획 자체를 좀 이쁘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은 방 면적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방 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 화장실이 집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거실은 하나인데 방은 세 개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공간 있죠? 네, 부엌이 있고 그러면은 어 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영역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은 무조건 초록색, 화장실이 두 개인데 화장실은 둘 다 노란색, 유틸리티 공간이 그러니까 뭐 공간이 이제 뭐 두 개인데 그거는 뭐 뭐 하늘색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 세 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거고요. 룸북 존 영역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별, 구분별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요걸 좀 측량은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해 보는 거니까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3차 공간은 없는 거고 이제 2D 상에서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 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의한 방 한번 여기 있는데 얘가 250짜리 벽을 해 가지고 음 이 설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D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음 슬랍을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내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짜리로 해 가지고 좀 더 크게 쪼끔 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의 뭐 한 이쪽 반 정도? 그다음에 문은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문은 좀 이상하니까. 창문은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사실요. 창문도 할 수 있구나, 방법이. 자, 여기서 이제 방 면적을 처음에 여기 방 면적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벽에 의한 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벽에 의한 방은 기본적으로 안목 치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 하면은 전부 다 이게 안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유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건축사분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유럽은 전부 다 이게 안목지수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할 때는요. 부동산 할 때를 기준입니다. 예, 보통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뭐 세를 놓는다든지 그럴 때 쓰겠죠. 예, 요게 안목지수 개념이고, 그러면은 이게 36, 60, 120, 이거는 160 정도, 250 정도 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 자동으로 색을 구분하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게 36이죠. 36. 작은 것부터 할게요. 얼마 있죠? 62. 62. 이거, 120 정도, 점 얼마였고, 제가 뭐 틀린 것 같은데, 요거, 0.58? 이게 1.5였나? 이게 지금 뭐, 아닌데 뭐 틀렸습니다. 237.2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방 면적인데, 요거 뭐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게 해서 작게 해서 색깔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병에 보면은, 예, 요거는 뭐 색 구성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과 면적에서 순면적별 객실, 요게 이제 기본값이 있는데, 요거는 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어, 계산된 값, 연면적별 객실, 요거 돼 있고, 하나 순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40보다 낮은 거, 순면적보다 작음, 40으로 하나 하고요. 추가. 이번에는 70 정도 하면 되겠대요. 70 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130 정도? 10보다 작은 것도 있네. 네, 한 20도 있네. 40, 70. 130 정도 추가. 요거는 15록이 15. 107 정도 해볼까요? 170. 요거는 230보다 큰 거 해볼까요? 큼. 130. 요 색상을 바꾸는 거죠. 한번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보여지는 거 있죠?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뭐 작은 거니까 같은 걸로 들어가네요. 그냥 요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 개념이 이제 요 색상표고요. 또 한 가지 룸북에 의한 모든 갱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두 개, 요 초록색 요 두 개가 화장실이에요. 방 사이즈는 틀리지만은 화장실일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색깔로 통일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면 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화장실은 존 1으로 하겠다. 이것도 존 1으로 하겠다. 요게 같은 면적이다. 아니 요거랑 이거는 존 2로 하겠다. 이거는 존 2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보는 방식을 존별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존 1은 빨간색, 존 2는 뭐 이렇게 뭐 주황색 같은데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거와 요 같은 거고 요거와 요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아마 존 영역이 있을 거고 존 6였네. 존 6는 이게 초록색으로 돼 있었네. 그러니까 존 6가 요 색깔이죠. 요 색깔. 요 색깔이 된 거죠. 요런 식으로 건물의 용도라든지 혹은 크기별로 이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거 다 없애버리고요. 요거 안에 내부 정보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에 의한 것을 했고 확보했고 그다음 자동 배치가 이제 이거였고요. 이거 없애고 여기 자동 배치에서 전부 다 문제는 여기서 다 관리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름 바꾸는 방법은 선택하시게 되면은 왼쪽에 방 이름이 있어요. 관리실인데 이거 화장실 A라고 하고 A라고 딱 하면은 화장실 A로 바뀌죠. 요게 클릭하고 왼쪽에 화장실 B 이렇게 바뀌고요. 요거에 대한 뭐 값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자동 배치.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가벽 같은 경우 가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벽이 있는데 뭐 커튼이라든지 뭐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뭐그 뭐 가벽을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 방을 구역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로 쓰는 거죠. 방분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선만 나타나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면적이 구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요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바깥쪽이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건물 바깥쪽에 그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값이 여기 나오죠. 그럼 요게 이제 예. 관리실에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면적이 외부 기준 면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외부 기준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방 분할은 뭐 예. 요거는 이제 방에 대해서 요게 지금 면적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나오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방 분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 면적이 나온 방식이 이 방식이 나왔다는 거죠. 1048 곱하기 16 얼마 곱하기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단순한 직사각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좀 의미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 배치를 해야죠. 끝났고 요거 선택을 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계산 방식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실수했네.
예. 요건 쭉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1번 면적과 2번 면적을 구분해서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요렇게 나왔다. 요게 이제 그 허가 도면에서도 이제 면적이 왜 나온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 요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틀린 거 있으면은 뭐 새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요약. 요게 전체적인 정보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면적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은데 뭐 층별 지금 한 층이니까 상관없는데 층별로 뭐 방 유형별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현재 1층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이게 조명이 들어가는 면적, 최적 뭐 1층, 2층까지 있으면 더 나오겠죠? 그다음에 평면적, 뭐 지금 여기에 벽마감이라든지 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보는 빠져 있지만은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엑셀로 보내는 겁니다. 요 자체를 엑셀로 저장을 하면은 엑셀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룸북 정보도 네, 나오고 지금 뭐 이름이 다 관리실이 좀 많아 가지고 1층 전체 계획, 뭐 관리실은 뭐 몇 평방미터다. 계산된 면적은 요렇다. 뭐 이런 개념이 화장실 1과 2가 구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이제 엑셀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 건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수작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빌딩 자체를 하시려면은 디테일한 세부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아치랑 같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돼 있고. 근데 지금까지 요 방 면적과 측량, 결국에 공간 계획과 공간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